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는 영등포구 당산동의 물레자이 아파트입니다. 2호선과 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과 2호선과 1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에서 각각 한 정거장인 2호선 분례역 초역세권인 이곳 물레자이 아파트에서 3일 만에 3억 하락한 실거래가 나왔습니다. 전체 1302세대 중 644세대로 가장 많은 평형인 35평 실거래가 기준으로 8월 1일에는 12억 3,500만 원이었던 가격이 8월 4일에는 9억 원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곳 물레동은 원래는 공업지역이었고 지금도 대단지 아파트보다는 많은 공장들이 남아있는 등 서울 내 상위 입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실거래가 수직 낙하는 분명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던지는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은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거품이 아니라 경제 호황으로 연결시켜 생각하였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찍어대면서 돈을 쓰고 국채를 찍어대면서 전 세계에 달러를 공급해왔고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달러를 찍어내도 중국이 저렴한 인건비에 낮은 단가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재화를 생산해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풀린 것에 비해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국은 달러를 공급했고 중국은 노동력을 공급했습니다. 일종의 분업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역전쟁으로 시작한 미국과 중국의 갈라서기는 이제 역사적 흐름이 되었고 그 흐름이 시작되면서 약 5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풀린 통화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덤입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한 지 오래입니다. 우버, 에어비앤비와 함께 공유경제라는 트렌드를 이끌던 세계 최대 규모의 공유 오피스인 위워크는 공실폭탄에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부동산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으며 중국 최대의 부동산 건설사인 컨트리가든 중국말로는 비구이 위안인 이 회사는 회사채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하며 연쇄 부동산 디폴트 위기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금융 경제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볼 때 이러한 상황은 분명 우리나라에도 큰 위기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다루었듯 아파트 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권,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에도 이상 신호가 나타난 것은 오래전이고 이미 많이 망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이 멈추었다. 이제는 다시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집값은 전고점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는데 왜 이렇게 수직 낙하 사례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러한 급전 직하 사례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급격한 하락보다는 최고점에서 20%에서 30% 정도 하락한 수준에서 가격이 횡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초에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반등, 대세 상승 분위기는 몇몇 소수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아직도 멀어 보이기만 합니다. 몇몇 부동산 관련 사람들은 작년 여름부터 시작되었던 어두운 분위기가 지난 겨울,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하락 정점을 찍고 봄, 여름에는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나 24절기 중 처서가 지나 이제 가을에 접어들고 있는데도 부동산 가격은 전고점 회복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제 슬슬 해도 짧아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도 선선해진 것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뉴스에서도 부동산은 겨울의 바닥이라고 했었고 봄, 여름, 가을로 갈수록 상승으로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라고 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상승장에서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었고 하락할 때는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 매매와 전세 동반 하락이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들, 이러한 분석들이 지금 와서 돌아보면 사실 맞은 것보다 틀린 것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상방 압력은 팩트이고 금리 상승이 멈춘 것도 팩트인데 금리 상승만 멈추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줄 알았는데 왜 계속 횡보 분위기만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몇몇 뉴스에서 말했던 공급과 금리로 분석한 시황 분석의 함정은 부동산을 복잡계가 아닌 단순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잡계와 단순계란 복잡계는 마치 엄청나게 엉켜있는 교차로의 자동차들처럼 어느 한 차의 가벼운 실수가 연쇄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전체의 교통에 영향을 주는 것이며 단순계는 그저 정해진 시간에 지하철이 들고 나는 단순 명료한 상태를 말합니다. 복잡계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 깜빡이를 안 킨 것이 수십 수백 대의 차량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또 새로운 영향을 촉발하는 것이고 단순계는 그저 정해진 시간이 되면 지하철이 오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지하철이 가는 하나의 변수로 모든 결과가 예상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은 복잡계일까요? 아니면 단순계일까요? 아마 0.1초도 안 걸려서 답이 떠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당연히 복잡계입니다. 하다못해 운전하는 것도 이러한 복잡계인데 사람 간에 수억 원이 오가는 부동산은 오죽 더 복잡할까요? 부동산은 이렇게 수많은 요인들이 얽히고 설켜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냥 공급 하나, 금리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예측이 빗나가고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 마음이 그러합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아예 단순하거나 어느 정도 복잡한 것까지는 참고 인내하면서 문제를 풀어내지만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그 임계치를 넘어가면 생각하기를 포기합니다. 너무 복잡한 문제에는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두뇌를 쓰는 것을 포기하고 문제를 단순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 그러합니다. 마트에서 1+1 찾고 뭐가 100원, 200원 싼지는 조금만 계산하면 알아낼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데 인생이 걸린 수억 원이 오가는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에서는 그런 분석을 하기 어려워하고 그저 공급이 많다 적다, 그저 금리가 오른다 내린다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단정짓습니다. 심지어 그 금리에 대한 분석도 틀립니다. 올해 봄, 여름 지나면 금리 상승이 멈추고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라고 했지만 물가 상승이 잡히기는커녕 불황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잡한 문제, 부동산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다 보니 한 시간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하는 이른바 부동산 컨설팅이 득세합니다. 들어보면 당연한 이야기만 늘어놓는 부동산 상담, 컨설팅에서는 투자 물건까지 골라준다는 명목으로 수십, 수백만 원을 우습게 받습니다. 피부과니 성형외과니 공부해서 의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10년, 20년 고생해서 의사 되는 것보다 부동산 컨설팅 하는 게 돈 더 많이 법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영등포구 당산동의 문래 자이 아파트의 하락 사례를 중심으로 집값 횡보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수직 낙하 사례가 우리나라 부동산 경제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래동 일대는 그 시작부터 주거지역이 아니었다 보니 서울 내 상위 입지로 분류할 수 있는 동네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2호선 초역세권의 준신축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이러한 급락 사례가 나타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는 내릴 생각이 없고 미국과 중국의 부동산 위험 경고 신호는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좋은 가격에 부담 없는 대출 수준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것은 지금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 상황을 차분히 바라보고 신중하게 분석하고 치밀하게 고민한 후 행동에 옮기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중하고 치밀한 입지 분석과 더 많은 데이터들은
고정 댓글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